도박과 트레이딩의 차이점이 어떤 건지를 이제 여기 제 잔고가 1590 홍콩 달러가 들어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정 구간에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진입을 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매물대 소화를 해주면서 홍콩에서 프라보션 본사 임원분들과 함께 미팅을 마치고 한국에서 넘어오신 레벨 4 이상 트레이더 분들과 함께 저녁에는 마카오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이런 휘황찬란한 카지노 건물들에서 진행하는 갬블, 즉 도박과 우리가 하는 트레이딩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제가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으로 담고 있고요. 식사를 하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수렴 노란 선을 위든 아래든 돌파할 때 해당 방향으로 진입하는 방법으로 매매를 할 거고 1차 진입, 눌림에서는 2차 진입을 준비해 줍니다. 2차 진입 롱 진입했고 보통 2차에서 3차 사이에 우리가 본 방향대로 추세 발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수익 실현. 다음 타점은 새로운 수렴에서 하방 돌파를 노리는 타점이고 마찬가지로 2차 진입 손실 3차 진입 4,000달러를 숏으로 진입해줍니다. 그대로 하방으로 밀고 내려가면서 3차 진입에서 깔끔하게 매도세 수익 실현 완료했고 제가 봤던 하방 지지라인은 저 라인에서 하방 돌파가 나오는 구간이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대로 도합 7,000달러가량 수익을 올리면서 저녁 식사 자리 거래를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카지노입니다. 이 도박과 트레이딩의 차이점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도박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바카라죠. 이게 이제 심플하게 뭐 2분의 1 확률로 계산을 해서 저기 보이는 저런 패턴을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플레이어와 뱅커라고 하면 뭐 한쪽이 계속 나왔으니까 이제 다음번에는 다른 쪽이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저 패턴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게 과연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직접 플레이하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 이게 트레이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까지 이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00만원 정도를 직접 플레이하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제 잔고가 1590 홍콩 달러가 들어있습니다. 홍콩 달러로 1500달러가 들어있고 일반적인 이제 도박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처럼 한쪽으로 한번 베팅을 해볼게요. 여기 있는 이 500칩 이거를 하나의 1차 진입으로 계산을 하고 첫 번째에 500, 두 번째에 1000, 세 번째에 2000, 그리고 네 번째에 4000으로 진입을 해볼 겁니다. 그렇게 베팅을 하면서 수익을 내보고 이렇게 낸 수익과 우리가 트레이딩으로 해서 낸 수익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까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500칩을 선택을 해놓고 여기에 하나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현재 500칩, 즉 10만원가량이 이쪽에 베팅이 된 거고 컨펌을 눌러서 베팅을 확정을 지었죠. 이제 잔고가 줄어들었고요. 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저는 이 게임을 잘 안 해봐서 뭐가 이기고 뭐가 지는 건지 잘 모릅니다. 뭐 이겼다고 하네요. 뭐 하여튼 원칙대로 이겼으니까 다시 또 하나
저는 이제 사실 요 가운데에 있는 뭐 이런 플레이어 페어, 타이, 뱅커 페어 규칙을 몰라요. 그냥 기계적으로 하면서 이게 우리가 하는 트레이딩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돈을 닦고 캐시아웃을 누르면 게임이 끝나죠. 그럼 1,500 홍콩달러로 12,340 홍콩달러를 만들었습니다. 수익이 그럼 대충 한 30만원 좀 넘게 난 건가요? 한 40만원 가까이 수익이 났죠? 35만원 정도? 제가 어떤 중요한 차이가 있는지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한국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야기, 도박과 트레이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드리기 앞서서 현재 업비트 포트폴리오 함께 보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하고 리플은 이렇게 계속 횡보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개수라던가 매수 평단가의 변동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 했던 도박과 트레이딩의 차이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똑같이 바카라처럼 500달러, 이제 이건 달러이기 때문에 훨씬 금액이 크죠. 하지만 같은 맥락에서 자, 500달러를 한쪽 방향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카라와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바카라는 제가 지금 진입한 이 첫 번째 선택이 두 번째 나올 선택과 그 어떠한 관계도 없어요. 즉, 제가 하락으로 계속해서 진입을 하고 있지만 양봉이 연속해서 200개가 나올 수도 있는 게 바카라의 구조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두가 독립 변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반대로 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속된 앞구간 3개의 양봉이 나오게 되면 이 앞에 있는 이런 연속된 양봉의 흐름들이 그 다음에 나올 캔들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 이렇게 상승으로 인한 피로도가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구간에서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진입을 하면 이렇게 끊임없이 올라가는 듯 하다가도 결국에는 이렇게 매물대 소화를 해주면서 떨어져 주기 때문이죠. 그럼 이렇게 매물대 소화를 하면서 떨어져 주는 구간에서 우리는 비중을 조절해 가면서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차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두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양봉이 200개가 밀고 가는, 100개가 밀고 가는 그런 그림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특정 구간에서 이 힘이 더 이상 같은 방향으로 가기 쉽지 않다, 꺾이기 시작할 거다라고 판단하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본 근거가 처음에 틀리더라도 결국에는 피로도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간 피로도로 인해서 다시 우리가 원래 봤던 방향대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판단했던 요소들이 실제로 뒤에 영향을 미치는 엄연한 트레이딩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바카라 룰도 모르고 흥미도 없었던 이유는 그거는 그냥 매 진입이 독립 변수에 불과한 정말 갬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여기 트레이더분들하고 식사한 밥값 한 30만원 가량만 벌고 바로 미련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겁니다. 어차피 계속 해봐야 저에게 불리해질 뿐이니까요. 반면에 이런 트레이딩은 제가 좋은 타점을 잡아서 반복한다면 저에게 불리한 타점이 아니라 오히려 유리한 환경에서 계속 매매를 끌고 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흐르는 힘이 강했을 때 이 힘의 끝자락, 더 이상 가기 힘들 것이다 라는 끝자락을 파악을 하거나 혹은 추세 매매 관점에서 이쪽으로 터져 나가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한쪽으로의 방향성을 잡게 된다면 우리는 명확한 분석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게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브이로그 강의 영상 마쳐보도록 하고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